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 11시 반을 좀 넘어선 것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간밤 미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FOMC 6월 결과는 동결로 결정이 됐지만 점도표를 통해서 올해 동안 2회 정도의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를 하면서 시장이 좀 흔들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만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또 한 번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일단은 우리 시장이 소화해야 될 이슈들 오늘 상당히 좀 커 보인다라는 이야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5월 생산자 물가는 1.1% 상승으로 둔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CPI에 이어서 PPI까지 일단 시장이 원하는 대로 결과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비디아는 또 4.8%가량 급등이 나왔습니다. 반도체주들 연일 날아오르고 있는 모습들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미국 시장입니다. 테슬라는 간만에 하락이 나왔는데 상패 위기에 처했던 니콜라는 다시금 1달러를 돌파하는 모습도 함께 보여줬습니다. 자, 우리 시장 어제 좀 크게 흔들렸던 만큼 오늘 예상 체결 지수부터 좀 잘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형성하고 있을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예상 체결 지수 자체는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먼저 보시면요. 0.27%가량 상승폭 기록을 해주면서 2626.26포인트 선에서 오늘장 문 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볼까요? 0.49% 상승으로 보여주면서 876.13포인트 선에서 오늘장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자, 양시장 일단은 불안감을 안고 시작을 하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이런 시장의 어려운 이슈들이 잘 해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장 전에 어떤 종목들 살펴보면 좋을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 소장님 오늘 장 전에 어떤 종목 첫 번째로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볼 종목은 그 CIS입니다. 이 CIS는 그 2차 전지 전극 제조 장비 전문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요 거래처로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미국의 이제 노스볼트 등이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레퍼런스 자체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좀 이슈를 살펴보니까 지난 1일 그 테슬라 채택 파우치 타입에 대해서 2차 전지 생산 그 향상 신기술에 대한 부각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니까 동사가 그 과열증기를 이용한 건조 방식과 어떻게 보면 조정 분사를 통해서 신규 음압 노즐을 좀 개발을 하는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좀 포커스를 맞췄는데 사실 좀 기술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건조 능력이 20% 이상 향상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동사를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외로는 그 자회사의 그 CI 솔리드라고 있는데 이 포스코가 약 12% 지분을 보유한 것이 다시 좀 재부각이 됐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를 봤을 때는 최대 주주와 관련된 부분들이나 지분 부각과 관련된 이슈도 같이 볼 수 있는데요. 특히 CIS의 최대 주주가 지금 SFA입니다. 결국은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인데 이 기업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뭐라 해야 될까요? 그 국내와 해외 고객을 통해서 교차 판매 등 이 여러 가지 좀 활동을 다양하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SFA를 통해서도 CIS가 일부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2차 전지와 반도체가 같이 좀 융합되면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타이밍이 좀 매우 좋은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4,000원만 주가만 잘 안착을 한다면은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는 좀 시초가로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14,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2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자, SFA 계열 관계가 있는 CIS 먼저 좀 살펴봤고요. 그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 기업은 그 SM입니다. 이 SM은 사실 그 엔터테인먼트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국내 4사 기업 중에서 한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대표적인 아티스트는 그 NCT가 있고 또한 그 엑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전통적인 엔터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좀 어느 정도 노이즈가 나온 상황이 있습니다. 그 엑소의 그 챔백 씨에 대해서 그 계약과 관련된 좀 노이즈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남아있지만 일부 좀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이즈를 줄여간 모습들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SM에서는 모멘텀이 있다 한다면 다음 달 10일 그 엑소 정규 7집인 엑지스트라고 그 이제 앨범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10일에 그 엑소가 컴백을 한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약 3년 8개월 만에 발표하는 정규 앨범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대가 좀 상당할 수 있는데 사실상 그 챔백 씨를 통해서 계약 관련된 문제가 좀 발생이 되긴 했지만은 결국은 뮤직비디오도 촬영을 했고 리얼리티 프로그램에도 같이 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그 계약 분쟁에 대한 이슈는 좀 넘어서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그 엑소의 컴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상당하다라는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카이가 군대를 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쉽기는 하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워낙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좀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수급적인 특징을 확인을 해보니까 3거래 연속 기관과 외인의 순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들이 굉장히 좀 좋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됐을 때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된 것 같다라는 일시적인 좀 심리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수급 형태를 봤을 때 금일도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SM을 주목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엔터사들이 좀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하이브도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와 SM도 같이 좀 챙겨서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12만 5천 원을 돌파를 하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으니까 12만 5천 원으로 지정을 했고요. 목표 손절가는 그 10만 7천 원으로 짧게 지정을 했습니다. 네, 오늘 장 전에 살펴보면 좋을 종목 반종민 소장님과 함께 두 가지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어제 시장이 큰 충격을 받으면서 양 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를 한 만큼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표정 어떻게 짓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시죠.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표정 보시면 AG에너지솔루션만 보합 출발 예상되는 가운데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안정적으로 빨간불 켜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28%로 강보합권에서 SK하이닉스는 1.18% 강한 흐름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0.77%, LG화학은 0.14%로 강보합권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IP 톱3와 협업해서 파운드리를 키운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오고 있는 만큼 오늘 조금 더 주가의 상승 탄력 이 이슈로 받아줄 수 있을지 기대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 바닥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저점을 찍었나에 대한 이야기들이 점점 더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덩달아서 오늘 SK하이닉스도 주가 상승 탄력 잘 받아주면서 예상치 결과 만들고 있는 모습 확인하고 계시고요. 자, 6위부터 10위 종목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 SDI만 유일하게 파란불로 출발할 걸로 보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부터 포스코홀딩스까지 일제히 빨간불로 출발할 걸로 보입니다. 현대차와 기아, 포스코홀딩스 오늘도 역시 표정 좋고요. 특히 포스코홀딩스가 1% 넘는 상승폭 보여주는 가운데 최근 철강 관련 종목들도 상승폭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금 개인 비중이 역대 첫 80%를 하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는데 자, 오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모두 상승불 켜고 있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오늘도 1.63%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유일하게 약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도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6위부터 12위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 제약만 0.62% 상승 흐름 보이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요. HLB, 펄어비스는 하락, 카카오게임즈와 오스템 임플란트는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예상치 결과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 출발합니다. 상당한 불안감을 안고 출발하는 가운데 자, 지금 또 한 번 SG 사태가 재발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 섞인 시선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그 사건과는 조금은 성격이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1,200원대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외국인 수급이 돌아와야 우리 시장이 조금 더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양 시장 일단은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수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흐름 보이면서 일단은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먼저 보시면 0.36% 상승 흐름 보여주고 2,628점, 2,629포인트까지 상승폭 확대해 나가네요. 자, 82포인트 선에서 오늘장 문 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볼까요? 0.86%까지 상승폭 보여줍니다. 어제 거의 3%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힘을 많이 내줘야 하는 코스닥인데 일단 0.9% 가까운 상승폭 만들어주면서 879.61포인트 선에서 오늘장 문 열고 있습니다. 자, 양시장 일단 어제의 충격을 딛고 출발은 좋은 모습인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분위기 형성하고 있는지 코스피 먼저 짚어보죠. 네, 코스피 일단은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습니다. 삼성전자 0.56%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18%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또 한 번 4% 넘는 급등세를 보여준 영향이 오늘 우리 반도체주들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세계 반도체 시장에 저점을 찍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함께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1.36%, SK이노베이션도 오늘 1.56%까지 상승폭 좋게 나오고 있고요. 삼성 SDI가 그중에서는 좀 상승폭은 적습니다만 0.41%로 똑같이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역시 포스코 관련주들 강합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2.28%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0.77%, 오늘도 역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일장에서는 굉장히 조선주들이 날개를 펴는 모습들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중동 쪽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조선주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시장이 빠지는 와중에도 그동안 좀 저점을 겪었던 만큼 점차적으로 올라오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보시면 1.22% 오늘 상승폭 상당히 잘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미포조선도 오늘 0.61% 상승폭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보시면 오늘 0.25%, 0.72% 좋은 모습 역시 나타내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살펴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전일장에 겪었던 충격을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볼 때 상승 흐름으로 이겨내려는 움직임 일단은 코스피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 오늘 반도체주가 일단 상당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당연히 코스닥 반도체 장비주들 위주로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을 감지할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엔비디아의 상승 역시도 오늘 코스닥 반도체주들 전반적으로 이렇게 붉은 빛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LNF 모두 상승폭 3%대 나란히 기록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오늘 상승폭 상당히 좋습니다. 5.7%까지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미국에서 중국의 공장을 설립한다라는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일장에서 에코프로 그룹주들 상당히 좀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다시금 이렇게 상승 흐름 강하게 켜주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덩달아서 오늘 첨보를 비롯한 화학주들도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성일하이텍도 1.7%가량 상승폭 나타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 기계장비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IT 부품주들도 이 반도체와 덩달아서 함께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좋은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오늘 2.6%가량 상승폭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고 대주전자재료 2.5%가량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언급할 부분이 바로 이 오락문화 업종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오늘도 1.7%가량 상승폭 만들어주고 있고요. 오늘은 YG가 상당히 강합니다.
2.2%, 그리고 SM은 0.7% 역시 강한 흐름 함께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어제 짚어드렸던 뉴도 3% 넘는 상승폭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역시 금속도 오늘 좀 강한 모습 함께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오늘 전반적으로 포스코 엠텍도 오늘 3.64%, 포스코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시장의 충격을 딛고 일단은 초반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양시장 흐름인데 구체적인 흐름은 프로그램 매매 동향과 수급 동향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강관우 앵커와 함께 짚어보시죠. 전반적으로 지금 장 시작하고 5분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철강, 화학, 전기, 전자 이쪽으로 지금 그 등락이 상당히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순 매수로 봐도 SK 하이닉스 1.77%, 프로그램 41억 이렇게 순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간밤에 저희가 AMD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골드만삭스에서 대폭 상향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엔비디아도 주가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해서 엔비디아, AMD 계속 올라가니까 우리나라에서 또 이런 AI 칩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주가가 좋았던 게 SK 하이닉스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뭐 여지없이 1.77% 프로그램 순 매수 힘입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프로그램 순 매수는 23억 순 매수를 보이고 있는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오늘 1.98% 이렇게 정도 올라가고 있고 기아도 괜찮네요. 16억 정도 프로그램 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삼성전자도 10억 뭐 이렇게 순 매수 폭이 그렇게 큰 건 아니죠. 포스코 퓨처엠 제가 이따가 물어보겠습니다만 포스코 관련주가 오늘 좋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도 마이너스는 아니고 9억 정도 이렇게 들어오면서 플러스 2.8% 프로그램 쪽에서 순 매수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코스닥 쪽에서는 프로그램이 현대바이오 뭐 34억 들어옵니다만 마이너스고 이어플로어 HPSP가 20억 정도 프로그램 순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나 올랐네요. MDS 테크 8%, 동진세미캠 2.6, 이노스 첨단 소재 2.3.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순 매수가 뒷받침이 되면서 IT 관련주가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프로그램 순 매도 상위를 보면 포스코 홀딩스 오늘 162억 정도 순 매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넘버원이네요. 근데 주가는 1.1%, 어제 40만 원 넘어갔다가 다시 장중에 밀렸죠. 그러니까 오늘 약간 반등을 지금 시도를 하는 것 같고 금양은 장 초반에 아주 더 강했습니다만은 프로그램 쪽에서는 125억 순 매도가 지금 집중되면서 장 초반의 강세에서는 약간씩 밀려 내려오고 있다. 코스모 신소재도 프로그램 순 매도가 66억 이렇게 나오면서 뭐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6.4% 올라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LG화학 어제도 뭐 장 초반에 좋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도 장 초반 괜찮습니다. 1%대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다. 코스닥으로 가서 보시면 에코프로 어제도 뭐 프로그램 순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321억 순 매도가 나오네요. 어제 많이 빠졌었죠. 오늘 이제 기술적으로 좀 반등을 하는 3.6%의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프로그램은 순 매도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LNF도 36억 프로그램 순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가는 1.7%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 소장님, 제가 뭐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최근의 주가를 보면은 SK 하이닉스 주가가 더 좋아요. 아무래도 반도체 부분이 여기는 온전히 퓨어 플레이잖아요. 온전히 반도체만 있는 거고 삼성전자는 뭐 가전도 있고 통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섞여 있는데 엔비디아 그리고 AMD 올라가는 거하고 좀 연결해가지고 SK 하이닉스가 좀 리레이팅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사실 그렇게 보셔야 될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게 SK 하이닉스가 사실상은 진짜 반도체만 관련된 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반도체에 대해서 포커싱이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좀 더 삼성전자보다는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제 엔비디아가 사실상은 지금 저도 깜짝 놀란 것이 밤사이에 한 4%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다 한다면은 지금은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를 통해서도 계속 좀 주가 영향을 같이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HBM3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계속 좀 좋아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하긴 한데
최근에 모든 지금 반도체 이슈가 나오면은 대부분이 엔비디아를 통해서 이슈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당연히 SK 하이닉스가 뭐 부각을 받을 수 있지만 이외로는 또 그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업체 칩과 관련된 또한 그 관련된 펜리스 또한 자율주행 관련된 칩과 관련된 기업들이 또 같이 좀 수혜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는 주가에 끌어올리는 힘이 굉장히 좀 상당했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SK 하이닉스가 이제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주가의 그 흐름이 좀 약간 부담스러운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긴 하는데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좀 모멘텀이 더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보니까 지금 최근에 그 미국에서 좀 얘기가 나온 게 미국 상무부에서 그 반도체 장비에 대해 수출 통제 규제 유예 연장 가능성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유예 연장을 바로 한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런 상황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상 그 차관이 상무부 차관이 반도체 그 산업 그 관계자들을 좀 만났습니다. 우리나라 관계자가 아닙니다. 미국 관계자 분들을 좀 만났을 때 이게 제 유예 그 연장 가능성을 그 점칠 수 있는데 이게 7월이나 8월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유예 연장이 1년 연장이 될지 단연간 연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게 지금 포인트로서 반도체의 업황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보기에 3분기 때는 그 전체적으로 업황 회복이 어느 정도 기대는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오히려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주가가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다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SK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주가의 탄력성은 좀 더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도 이런 상황들을 됐을 때는 그 반도체에 대한 가격을 좀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러한 시점을 봤을 때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 더 남아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고 미국과 관련된 그 유예 연장에 대한 이슈를 좀 더 챙겨보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지금 오늘 1.7% 12만 원을 넘어섰네요. 넘어서면서 다른 이제 밑에 있는 IT 중소형 주까지 지금 끌어당기는 지금 상황인 것 같은데 한미 반도체 6%, 이수 페타시스 최근에 계속적으로 좋은데 어제도 2만 원 갑자기 넘었다가 장 분위기 나빠지니까 이렇게 밀렸고 했는데 자, 2차 전지 쪽으로 좀 가볼까요? 어제 2차 전지도 같이 뭐 하한가 5개 종목 하한가 갑자기 출현하면서 같이 영향을 받았고 중국 업체가 미국에서 좀 배터리 생산을 할 수 있다 이런 악재도 좀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사실 포인트가 좀 3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전날에 좀 이슈가 있었던 게 골드만삭스가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에 대한 리포트에 대해서 좀 매도 의견을 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고평가가 되어 있다? 뭐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그게 이제 그 전일 밤 사이에 이제 전일 아마 새벽인가 그때 이제 발표가 된 건데 국내 증시에는 9시에 출발을 했을 때 전일 9시 출발했을 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리포트에 따라 좀 영향을 받아서 떨어진 건 아닌 것 같고 중국과 관련된 중국이 이제 그 미국에 공장을 질 수 있다라는 이슈는 사실상 3월에도 나왔던 이슈로 좀 알고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슈 때문에 좀 일부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을 수는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5개 종목 하한가를 기록했던 그 대상 기업들에 대해서 크게 이제 등락을 하면서 하락폭을 좀 하한가를 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공매도 가능성 또한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러한 좀 문제 때문에 발생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장 오늘 2차 전지의 흐름들이 일시적으로 좀 반등이 나와주고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정부에서도 굉장히 좀 빠르게 조사를 하고 어떤 사태인지를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때까지에는 좀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됩니다. 그 기간 때까지만 좀 잘 안전하게 마무리가 되고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 한다면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은 너무 좀 무리하게 진입하지 마시고요. 좀 더 상황을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가는데 좀 짧게 하나 질문을 해드릴게요. 아까 뭐 SM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오늘 하이브, JYP 엔터, YG 전체적으로 뭐 2.5에서 3% 중반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SM도 1.6% 계속 괜찮은 거죠?
네, 계속 괜찮고요. 지금 오히려 하이브 쪽은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게 골드만삭스에서도 굉장히 좀 좋게 좀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월드 투어도 남아있고 굉장히 좀 아티스트적인 활용도가 높은 것이 하이브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엔터 종목들도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의 충격을 딛고 현재 우리 시장 코스피는 0.41%, 코스닥은 1% 가까운 상승폭 보이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631포인트 선에서 코스닥은 880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지금 수급 동향 살펴보게 된다면 오늘도 역시 외국인 수급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양 시장 모두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요. 코스피는 기관 수급도 함께 유입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네요. 자, 오늘 계속해서 실시간 특징주 분석과 그리고 따라가 말어 종목은 이분과 함께 이어가 봅니다. 스탁솔루션의 이슬희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요즘 참 시장이 무서워요. 하한가가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공포감 느끼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장 마감까지 그리고 이번 주 대응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서 그 부분도 함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시장이 좀 혼조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눌렸다가 오늘은 또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외국인들의 수급이 아쉽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아까 방금 앵커님이 좀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은 이제 종목 선정을 굉장히 좀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만큼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도주가 어떤 것인지 앞으로 어떤 종목이 하반기까지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제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또 이제 금리 인상 동결에 대한 이슈가 나왔었죠. 자,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당연히 증시에 영향을 좀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올해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이제 금리 인상이 좀 두 차례 남아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또 시장의 좀 변동성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시장이 어떤 종목을 좀 끌고 가고 있느냐 이런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상반기 때 굉장히 우상향했던 종목들을 좀 본다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2차 전지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엔터주 업종이 있습니다. 자, 이 상반기 섹터에서 강했던 종목군들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주도 업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 중에서도 사실 밸류적으로 가장 부담이 없는 업종은 엔터주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엔터주 같은 경우에 제가 과거에도 굉장히 좀 많이 말씀드렸었고 오늘도 한 가지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할 건데요. 지금 현재 이제 전반적인 엔터 산업 자체가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로 계속해서 좀 뻗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주들 역대 최대 실적을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게 주가도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상반기 초에 잡으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큰 또 수익을 얻고 계실 거고요. 이런 종목군들 계속해서 외국인들, 기관들 수급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밸류 역시도 여전히 지금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아직까지 못 보신 분들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선정을 상당히 잘 해야 되고 또 고심이 많이 필요한 시기가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 들어서 이렇게 하한가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투자자분들의 마음도 편치 않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주도주가 무엇이냐,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한다라는 이야기 이슬이 전문가님께서 전해주셨고요. 또 시장을 어떤 종목들이 끌고 가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주셨습니다. 주도 업종 중에서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섹터를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이슬이 전문가님께서 어제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엔터주 우리가 한번 지켜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동차, 운수장비 쪽, 반도체 쪽을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할 이유가 이렇게 시장의 불안감에서도 함께 체크를 해볼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실시간으로 포착되고 있는 특징주 이야기도 해봐야겠죠.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에서 포착되고 있는 개장 특징주 탑5 종목입니다. 자, 오늘은 아무래도 반도체의 날이다라고 이야기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DB하이텍, 삼성전자, 이수페타시스 전 종목 반도체 관련주로 이렇게 코스피 개장 특징주 탑5 꾸려져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로는요. HPSP 역시 반도체 관련주가 첫 번째로 자리하고 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이오플로우, 이녹스 첨단 소재, MDS 테크까지 5개 종목 만나보셨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서 포착된 특징주들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차례인데요. 코스피에서는 오늘 전 종목이 반도체가 석권을 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에서 포착된 5개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DB하이텍,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까지. 자, 오늘은 일단 이렇게 5개 종목 나열을 해서 봤을 때는 한미반도체가 5.5%로 상승폭은 가장 큽니다만 덩치가 큰 종목들이 위쪽에 3개 자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까지. 자,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는 오늘도 상승 이어가면서 19,550원 선까지도 올라와 있는 모습까지 살펴볼 수가 있네요. 자, 이슬이 전문가님, 이 5개 종목 중에서는 저희가 뭐 다 반도체이긴 합니다만 어떤 종목 볼까요? 가장 대장주인 삼성전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또 말씀을 드리고 있고 꾸준히 좀 우상향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72,0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전고점을 넘어서 8만 원을 넘어갈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 사실 슈퍼사이클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만은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자, 이에 따라서 그동안 이제 전방 수요에 대한 부진으로 반도체 수요에 대한 감소로 이어졌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디램 가격의 하락으로 또 이어졌었죠. 이런 부분들 지금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상에 굉장히 오랫동안 이미 반영이 되어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회복 시기가 언제냐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올해 3분기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죠. 특히 이제 감산에 대한 효과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본격적인 회복 실적 3분기부터 기대를 해보셔도 좋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하반기까지 모멘텀은 열려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전고점 73,000원대 넘어가서 75,000원까지 안착을 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현재 수급 흐름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우상향 추세로 좀 잘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전에 좀 못 잡으셨던 분들은 사실 지금도 굉장히 좀 저렴하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 가능하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8만 원까지는 좀 충분히 갈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제 6만 전자를 탈피를 해서 7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7만 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증권가에서는 6만 5천 원까지도 목표가를 제시를 하고 있을 만큼 삼성전자의 향후 턴어라운드 이후의 주가의 흐름 상당히 좋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슬이 전문가님께서도 일단은 전 고점을 넘어서서 8만 원을 갈까 이 부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아시고 우리가 그 가격대까지는
반도체는 한번 노려봐도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하면 우리나라에선 삼성전자를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특징주 탑5 종목 중에서는 대장 중에 대장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계속해서 코스닥 개장 특징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었죠?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HPSP가 오늘 6.96%, 이녹스 첨단 소재 3.39%, 이오플로우가 0.35%, 주성 엔지니어링 1.97%, MDS테크 5.98% 이렇게 상승폭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반도체 강합니다. 자, 이 중에서는 또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이녹스 첨단 소재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이제 그 OLED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OLED 쪽 업황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는 전체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전방 산업에 대한 어떤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점진적으로 비례하면서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역시도 1분기 실적은 좀 부진하지만 2분기, 3분기부터 또 기대가 되는 만큼 실적에 초점을 맞추시고 본다면은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올해 전반적인 실적은 사실 전년 대비 조금 감소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2024년 내년에는 22년도 수준에 거의 다 회복을 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뭐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3만 원대에서 4만 2천 원대까지 지금 반등이 나온 상황인데 결국에 여기서 더 가냐 못 가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기대되는 실적에 대비하면은 아직까지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LG 디스플레이도 과거에 좀 말씀을 드렸었죠. 최근에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이 OLED 쪽에 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OLED 업황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좀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는 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가 42,850원대에 형성이 되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2분기 실적이 얼마나 개선될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멀리 보시기보다는 짧게 한 5만 원대까지만 단기적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 오늘 코스닥에서 특징주 5개 종목 중에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신 종목이었습니다. OLED 쪽도 사실 올 초부터 계속해서 좋아진다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던 테마 중에 하나였죠. 이녹스 첨단 소재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우상향 곡선으로 쭉 이어져 오던 흐름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의 주가는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슬희 전문가님께서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는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녹스 첨단 소재가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기대 실적에 대비해서 여전히 주가는 좀 낮은 구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녹스 첨단 소재 오늘 코스닥 개장 특징주로 포착된 5개 종목 중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포착된 특징주들 각각 한 종목씩 코스피에서는 반도체의 날 삼성전자 이야기해 주셨고요. 코스닥에서는 이녹스 첨단 소재 OLED 쪽으로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과연 이 종목 따라가도 될지 말지 고민해보는 따라가 말어 시간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어떤 종목 첫 번째로 만나볼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따라가 말어 첫 번째 종목입니다. 이 종목 정말 꾸준하게 조용히 강한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원무역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놀스페이스 같은 그런 의류 브랜드를 영위하고 있는 영원무역인데 자, 영원무역 지금 따라갑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따라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워낙에 반도체 2차 전지 쪽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조용히 잘 가고 있는 종목을 오늘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원무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웃도어라든지 이런 의류를 판매하고 이제 OEM 제조를 하는 이제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의 그런 주도주는 아니지만은 현저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이 종목 역시도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의류 OEM인 특성상 성수기가 2분기에서 3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기로도 굉장히 좀 적절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포츠
의료라든지 캐주얼 의료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에 따라서 2분기도 성수기고 그리고 3분기에는 이제 겨울옷을 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가 이제 생산량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영업무역의 이제 해외 공장 가동률도 100%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작년이 이례적으로 좀 역대 최대 실적을 또 달성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을 좀 뛰어넘지는 못하겠지만 실적 변동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은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역시도 2025년까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인 20%를 좀 견고하게 유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객사별 어떠한 수주 상황을 좀 보게 되면은 대표적인 이제 고객사가 룰루레몬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인 아디다스가 있습니다. 이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남성 카테고리를 굉장히 좀 확장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수주 증가가 또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눈에 띄게 또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수주 같은 경우에 19년도에 비해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 3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뛰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대표적으로 이제 아디다스가 있죠. 워낙에 이제 좀 전 세계적인 브랜드이고 또 시장에서 좀 자리가 잡혀 있는 이런 브랜드다 보니까 수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굉장히 양호한 지금 실적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주 역시도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영업무역의 실적도 계속해서 좀 견조할 수밖에 없는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잘 되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 쪽으로 또 이제 R&D 투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베트남 쪽에 다시 한번 또 이제 공장 증설을 또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인도 정부와 또 MOU를 과거에 또 체결했었고요. 이 공장이 지금 현재 미완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 3분기부터 이제 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또 가동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전히 기대되는 실적 대비해서 추가 상승 여력 좀 충분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현재가 이제 51,400원대에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가격대부터 5만 원대 이하까지 분할 매수 충분히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원무역, 의류 OEM이 주 사업군인데 의류 성수기는 2분기, 3분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고 사실 조용히 강한 종목 그리고 꾸준히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을 이야기할 때 영원무역을 빼놓으면 좀 서운합니다. 최근에 또 고객사 수주가 늘고 있는데 운동, 특히 필라테스나 요가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브랜드로 여겨지고 있는 룰루레몬 그리고 아디다스 수주도 함께 늘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무역은 꾸준한 성장세, 꾸준한 견조한 실적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면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야 될 종목으로서 따라가 바로 첫 번째 종목 영업무역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따라가 바로 두 번째 종목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 따라가마로 종목은요, 펄어비스입니다. 이 종목 최근 다시 주가가 꿈틀꿈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 최근에 게임주들, 이슬이 전문가님께서 어제도 게임주들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펄어비스는 따라갑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따라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 3주 전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목표가는 좀 도달을 하지 못했지만은 지금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좀 좋고요. 과거에 이제 6만 원까지 목표가를 좀 제시를 드렸는데 7만 원대까지 좀 상향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안내차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5만 2천 원대에 또 형성이 되고 있고 최근 수급 흐름도 굉장히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게임 섹터가 굉장히 좋다, 밸류가 낮다, 저평가되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사실 그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정말 좀 잘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이 찾아보면은 사실 신작 출시가 많이 부재한다라든지 모멘텀 부족 그리고 재무가 악화되고 있는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꼭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1분기까지는 실적이 굉장히 좀 부진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3분기부터 본격적인 회복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2024년에는 또 이제 역대 최대 실적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펀더멘털적인 점에서 그리고 또 모멘텀적인 측면에서도 좋다라고 보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게임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신작 출시죠. 이 펄어비스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붉은 사막이라는 게임이 굉장히 좀 대표적입니다. 앞으로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5 그리고 PC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에 또 출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거의 독점 출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독점이라는 것은 그만큼 경쟁사가 없다라는 거고 그만큼 이제 판매량 증가로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또 게임 완성도가 높게 되면은 뭐 1000만 장 이상 파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이제 붉은 사막이 또 이제 그만큼 주목을 받고 인기가 많게 된다면은 충분히 실적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실적을 좀 기대하고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2,000원대 형성이 되고 있고요. 현재가에서도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변동성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48,000원대까지 흔들릴 수는 있기 때문에 항상 분할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7만 원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펄어비스 따라간다라는 관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과거 저희 방송 딱 이 코너 따라가 마로 코너를 통해서 펄어비스 이야기를 해주셨고 당시 제시해주셨던 목표가가 6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흐름을 볼 때 목표가를 7만 원까지도 상향을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리고 그런 시그널들이 보이기 때문에 오늘 또 한 번 가지고 와 주신 거고요. 물론 게임주 특성상 아직까지 실적 면에서 확실한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대감 으로 움직이는 것이 또 게임주의이기 때문에 검은 사막의 뒤를 이을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보면서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접근이 가능하고요. 다만 48,000원대까지 흔들릴 것은 염두에 두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보자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종목으로 펄어비스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세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화면으로 역시 만나보겠습니다. 네, 나왔네요. 하이브입니다. 자, 따라가마로 오늘 세 번째 종목은 하이브인데 과연 이 종목, 물론 골드만삭스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갑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실 뭐 골드만삭스에서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저는 좀 테마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 종목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목표가를 과거에 이제 뭐 35만 원대까지 제시를 드렸었죠. 자, 그때 이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종목도 좀 소개차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브 같은 경우에 일단 1분기 실적이 너무나도 또 좋게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이 44%, 그리고 영업이익이 무려 41%가량 또 증가를 했고요. 이게 지금 1분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2분기,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주요 아티스트들은 굉장히 많이 있죠. 뭐 뉴진스라든지 세븐틴, 그리고 가장 유명한 이제 BTS까지 라인업이 굉장히 좀 탄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과거에는 사실 이 하이브가 BTS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BTS의 활동이 중단이 되면은 뭐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도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앨범 판매량만 보더라도 사실 BTS가 아니더라도 뭐 세븐틴이라든지 TXT 그리고 뉴진스의 앨범 판매량도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아티스트 라인업이 지금 다채로워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라인업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4월 20일에 이제 슈가가 또 솔로 앨범 판매를 또 이제 했는데 이 기록을 좀 보게 되면은 이제 현재 당일에만 107만 장의 판매량을 또 기록을 했고요. 현재 이제 월드 투어 같은 경우에도 전석 또 매진이 된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분기와 4분기에는 또 이제 BTS에서 가장 유명한 B 그리고 정국의 멤버의 또 컴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하반기 모멘텀으로 강하게 좀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위버스라는 또 플랫폼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그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점진적으로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월간 이용자 수도 매달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 역시도 어떤 중장기적 좀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이제 위버스 DM 그리고 6월 달에는 이제 위버스 바이펜 그리고 이제 뭐 구독이라든지 구독 서비스, 뭐 광고 모델 도입까지 이제 합쳐진다면은 앞으로 이 위버스에 대한 어떤 성장은 더해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충분히 좀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이제 29만
29만 8천 원에 형성이 되고 있는데 사실 29만 원 이하대로 좀 떨어지면은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장초에 좀 강세였는데 좀 눌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29만 원 이하에서 25만 원대까지 분할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그 전과 같이 우선 1차적으로 35만 원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펄어비스도 그렇고 하이브도 그렇고 이전에 이슬이 전문가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들 실제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또 꾸준한 기대감을 안고 가는 종목들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목표가 상향 관점으로 가지고 와주신 만큼 우리 증시 9만 보셔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포트폴리오 불안하지 않게 안정적으로 꾸려나가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게 만들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슬이 전문가님과 함께 또 꼼꼼하게 종목들 짚어봤고요. 따라가마로 종목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낙폭을 딛고 어제의 아픔을 딛고 우리 시장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31%, 코스닥은 1.36%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계속해서 순매수세로 돌아서려는 움직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시장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나가길 바라면서 서울경제TV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